페르나들이 극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연. 간혹 뉴스를 장식하는 페륜 관련 사건들을 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각박해졌고 인륜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한탄하게 되는데, 유교 사상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도 페륜 사건은 많았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 10대 악으로 꼽히는 불효를 넘어 폐악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때는 중종 17년, 어느 시골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노파가 있었다. 노파는 인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주변 상인들은 노파를 좋아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노파는 매일 어딘가를 다쳐서 나타났는데, 역시 오늘도 노파는 이마에 붕대를 감고 나타났다. 할머니, 이마는 또 왜 그래요? 부엌에 들어가다가 넘어졌어. 조심 좀 하시지. 그러다 큰일 나겠어요. 상인들은 점점 노파가 이상했다. 이상해. 넘어졌는데 왜 이마를 다쳐? 그러게 매일 저렇게 다치기도 힘든데. 아들이 폐악질을 부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때문인가?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었어? 그랬다. 노파에겐 장성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은 노파와 다르게 백수에다 노름에 빠져 사는 동네 양아치였다. 양아치 아들은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노파가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서야 일어나 노파가 차려준 밥을 먹었는데, 그나마도 곱게 먹으면 다행이었다. 뭐야, 반찬이 어제랑 똑같잖아. 미안하구나. 됐어, 돈이나 내놔. 아들은 막무가내로 집안을 뒤져서 돈을 찾았는데, 그 돈은 장사미천이었다. 아들아, 그 돈으로 물건을 사다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니냐. 비켜. 하고 아들은 노파를 밀어버리고 나가는데, 그 바람에 노파는 넘어지면서 문턱에 얼굴을 부딪혀 멍이 들었다. 이런 광경은 동네 주민들에게 종종 목격됐다. 오늘도 내 글이야? 상처가 지워질 날이 없으니 저러다 골병 들어 죽겠어. 노파의 상처는 아들로 인한 상처들로 넘어지고 부딪히고 부러지고 하는 것은 예사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가끔 노파를 구타하던 버릇이 이제는 맨정신에도 구타를 할 정도로 모자간에 때리고 맞는 페륜적 관계가 고착화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은 마을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상처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노파의 입장을 생각해서 모두 모른 척하고 지냈다. 한편 노파를 밀치고 나간 아들은 노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었다. 그래서 옆집 박가에게 돈을 꾸려 했는데, 박가야, 돈 좀 꿔줘라. 헛소리 말고 꿔간 돈부터 갚아. 걱정 마, 돈 따면 갚을 테니까. 돈 없으면 노름을 하지 말던가. 돈도 없으면서 왜 노름판을 기웃거려? 뭐라고? 돈 좀 있다고 뻐기는 거야? 아들은 화가 나서 박가를 두들겨 팼고 돈까지 빼앗았다. 꿔달랄 때 꿔주지. 까불고 있어. 박가는 부어오른 얼굴을 만지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 죽일 놈한테 어떻게 복수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또 노름을 하기 위해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다 제법 큰 돈을 발견했다. 할망구한테 이런 큰 돈이 있었네. 신난다. 그 광경을 본 노파가 다급히 막아섰다. 그 돈은 절대로 안 된다. 집세 못 내면 우리는 여기서 쫓겨난다. 난 그런 거 몰라. 하고 아들은 막무가내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노파가 악착같이 막아섰다. 이에 아들은 노파를 세게 밀쳤고 노파는 상 위로 쓰러졌다. 소란한 소리에 옆집에 사는 박가가 내다봤다. 저놈 또 난리네. 못된 놈. 하는데 흥분한 아들이 쇠꼬챙이로 노파를 내려쳤다. 지켜보던 박가는 깜짝 놀랐고 노파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 광경을 보던 박가에게 복수에 대한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저 자식을 신고하는 거야. 페르는 용서받지 못하는 시박에 해당하니까 저 새끼는 죽을 때까지 콩밥을 먹을 거야. 잘 걸렸다. 하고 박가는 얼른 관하로 가서 아들을 신고했다. 어미를 쇠꼬챙이로 때렸다는 말에 현감이 화가 나서 아들을 긴급 체포했다. 내 용서하지 않겠다. 현감은 잡아온 아들을 신문했다. 불효는 용서받지 못하는 10가지 죄 중 하나인데 너는 도를 넘어 내 어미를 수시로 때렸다니 넌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답해보거라. 어찌 어미를 등기로 쳤느냐? 하고 묻자 아들은 전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뻔뻔스럽게 발뺌했다. 이에 현감은 노파를 증인으로 불러들였다. 붕대를 한 노파가 관하로 불려나왔다. 똑똑히 보아라. 저 모습을 보고도 어미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하고 야단을 치자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이때 노파가 현감 앞으로 나섰다. 오해입니다. 전 아들에게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과일을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제 아들은 착한 아이입니다. 하고 말을 하자 아들은 더욱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전 어머니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때린 자도 맞은 자도 폭행이 없었다고 하니 신문하던 현감이 난감해졌다. 안 되겠어. 더 확실한 증인이 필요하겠군. 하고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봐온 목격담을 쏟아냈다. 폭행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인간 쓰레기입니다요. 확신이 선수령은 아들의 뻔뻔함에 혀를 차며 자백을 할 때까지 신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찌 이리 뻔뻔하단 말이냐? 사실대로 말하고 죗값을 받아라. 하지만 아들은 수십 차례에 걸친 신문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노파까지 자신은 폭행당한 적이 없으며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당신이 폭행당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저리 많은데 왜 아니라고 거짓을 말하는가? 목격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평소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자들이라 저희 모자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고를 한 잔 아들과 다툼을 한 사람입니다. 현감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사했더니 노파의 말이 사실이었다. 노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관하로 찾아와 자신은 맞은 적이 없다고 호소하기를 반복했다. 제 아들은 억울합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현감은 난감해졌다. 정황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평소에 아들이 폐륜을 저지르며 산 것이 맞는데 피해자인 노파가 끝까지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니 현감으로서도 어떻게 처분을 내려야 할지 어려웠다. 거기다 계속된 신문으로 인해 아들의 몸 상태가 나빠졌다. 현감은 고민 끝에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금에게 보내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대신들은 폐륜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자백할 때까지 신문해야 한다고 했지만 임금인 중종의 고민은 깊었다. 아들과 그의 어미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종은 대신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으나 모함 등에 의한 불확실한 사건으로 판정해서 아들을 석방하도록 했다. 이렇게 폐륜 아들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는데 결국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아들이 그토록 학대하고 구타한 어미의 간절한 호소 때문이었다. 이후 아들은 목숨을 구해준 어미에게 효도하며 살았을지 궁금해진다.